네. 첫 번째 키워드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네. 기사 볼까요? 한덕수 탄핵 기각 87일 만에 직무 복귀입니다. 한덕수 대행 어제 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기각으로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바로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그 출근한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 이렇게 얘기했죠. 극단 사회는 불행, 여야정 달라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 첫 출근, 이 첫 복귀하는 출근 모습 아마 다들 생중계로 보셨을 텐데 한 정치권 인사가 저한테 말하기를 이 한덕수 총리의 여야정 모두 달라져야 된다. 극단 사회는 불행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이 발언에 대해서 공허하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1년 전부터 경질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간 뭘 했느냐에 대한 저도 의문이 있는데 결국에는 12.3 불법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하고 그리고 헌재에서 당연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법리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국 탄핵에 이르렀다가 지금 다시 복귀하게 됐는데요. 네. 헌재의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요 다수 의견은 한덕수 총리가 위헌 위법한 행위가 있지만 지금 내란 대행으로서 만약에 파면을 시킨다면 더 큰 국정의 혼란이 초래되니 비교 형량적으로 복귀를 시켜서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그 우선 가장 선결 과제는 마은혁 후보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라. 네. 그런 뜻으로 이번 기각 결정이 나왔다는 점을 좀 인식을 하고 그런 뜻을 존중해서 빨리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본인의 기각 후에 극단 사회는 불행하지 않느냐, 우리 모두 달라지자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왜 탄핵 소추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제 이 한덕수 총리의 이 다시 청사 복귀, 이 출근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드디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최상목 이제 부총리죠. 다시 부총리로 돌아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앉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본업 복귀한 최상목의 첫마디. 드디어 탄핵 위기는 여전하지만이라는 게 중앙일보의 제목이에요. 강순규 의원님, 드디어 다음에 뒤에 무슨 얘기가 생략이 된 걸까요? 뭐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이렇게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돌아온 것이 네. 본인으로서도 지금 큰 짐을 덜게 됐다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결국 뒤에 이 다시 돌아온 거에 대해서 좀 내 짐을 좀 덜었다. 예. 이 짐은 나한테 덜어진 짐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죠. 아마도 여기로 가지 않았겠느냐. 어제 저희가 살짝 보여드렸어요. 한덕수 총리 사실 선고가 나기 하루 전날 포착이 됐죠. 공관을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운동복을 입고 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표정이 썩 밝진 않았다. 날도 봄날이었지만 표정이 밝진 않았다. 왜? 만약에 내일 기각이 되면 내가 맞닥뜨려야 할 이 앞날 이 짐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상목 부총리의 드디어라는 말과 한덕수 총리의 이 D-1일, 선고 D-1일 좀 어두웠던 이 얼굴 표정이 대비가
됩니다. 네. 누군가는 짐을 짊어져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한대행에 대한 탄핵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만 탄핵 소추 내용이 다 기각이 된 건 아니죠. 유일하게 6명 이상 탄핵 소추안의 이 내용 중에 인정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른바 대행에 대한 탄핵 이 정족수 부분이 인정이 된 건데 요거 어제 내용 표로 좀 같이 볼까요? 어제 헌재의 판단.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기각 5에 인용 하나, 각하 2.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각이 됐죠. 그런데 쟁점들이 쭉 있었습니다. 먼저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판단 이 부분. 탄핵소추 이 의결 정족수가 151인 거냐, 그러니까 150을 넘어야 되는 거냐, 200을 넘어야 되는 거냐 여부에 대해서 정족수에 대해서 탄핵소추 이거 적법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6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적법하다라는 사람이 2사람.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보면 여기 보겠습니다. 내란행위 공모방조, 네, 증거가 없다. 네, 거부권, 특권 거부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어렵다, 증거가 없다라고 지금 부정이 된 상태인 거예요. 다만 인정이 된 건 적법하다라고 한 거는 의결 정족수 이건 200명이 안 돼도 151명이 되면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볼까요? 동아일보. 한마디로 이거죠.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이 아니라 원래의 신분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다라고 헌재가 땅땅땅 지금 정리를 좀 해준 상황이 된 겁니다. 강순규 의원님, 지금 탄핵 진행 중인 최상목 대행 지금 뭐 아까 드디어 뭐 살았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인데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2분의 1로 네. 대통령과 달리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기각 내용 중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연적인 요소가 있다. 다만 그것이 파면이 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저는 두 부분이 상치된다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께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당시 한 얘기는 권한대행의 역할은 네.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지 현상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가 대통령보다 낮은 2분의 1 정족수를 유지해야 된다. 그거를 적용해야 된다고 하면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헌법재판 임명이 우연적인 요소라는 것은 배치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서 네. 기각을 했습니다만 네. 이 부분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어제 헌재의 2분의 1 정족수 유지는 네. 저는 좀 유감이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권한대행에 대해서 무한정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지금 강순규 의원님 말씀은 헌재의 판단 자체에 좀 모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 장치로 상충된다. 이걸 그냥 150명 이상, 그러니까 과반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이 한덕수 총리 대행에 대해선 사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김승원 의원님. 네, 모순은 절대 아니고요.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몫입니다. 네. 헌재 구인은 대통령 셋, 국회 셋, 대법원 셋 아닙니까? 그럼 국회에서 적법하게 의결해서 재판관으로 인사청문회까지 다 했는데 그거를 임명을 안 한다? 물론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의 업무에 집중해야 되지만 네.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은 그건 오히려 국회 그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이죠. 헌재가 그거는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결코 모순된 게 아니다. 헌재가 제대로 좀 지적을 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늘 관련해서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좀 볼까요? 이겁니다. 네. 큰 포탄이 지금 딱 떨어져 있어요. 지금 녹이 슬어 있는 것 같은데 한덕수 기각, 한덕수 총리 대행에 대해서 일단 탄핵안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위에 있는 사람 이재명 대표인 것 같아요. 민주라고 써져 있죠. 그런데 손에 뭘 들고 있느냐? 최상목 탄핵이라는 새로운 녹슬지 않은 새로운 포탄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서영주 대변인님. 이 포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냥 이거를 뭐 연계시켜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헌법상에 이 탄핵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를 둔 이유는 공무원들의 공직에 대한 무게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공무원들이나 판검사들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대통령하고 다르게 위헌과 위법적인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내부적으로 자정 기능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헌과 위법을 저지르게 되면 국회가 탄핵을 통해서 뭐 책임을 물어야죠. 일반 공무원들 보세요. 조금만 잘못하면 징계나 파면이나 해임이나 뭐 정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가혹할 만큼 공무원들을 징계합니다. 근데 왜 고위 공무원일수록 위헌과 위법을 저질렀는데 중대하지 않다고 파면하지 않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각계 같은 사안 같지만 각계 다른 위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최초의 내란 사태가 있어서 국정이 혼란할 때 헌법재판관 3명을 여야의 합의 때문에 미룸으로써 국정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막았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탄핵이 일어났고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만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똑같습니다. 네.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헌재가 만약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위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고위공직자가 의도적으로 22일을 넘게 이 재판에 대한 지연, 그다음 내란 사태에 수습을 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이걸 고의성을 봤을 때는 이런 고위공무원들을 탄핵을 통해서 탄핵을 해야죠. 이게 대한민국 헌법 아닙니까? 법률이고. 저는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과 최상목 이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놓고 볼 건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탄핵안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본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여기에 대한 경고성으로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탄핵안이 기각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승래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최상목 부총리의 위헌 위법 행위는 분명해졌기에 우리가 발의한 탄핵안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그 안고 있던 최상목 탄핵 포탄 이거 쏘는 겁니까? 저는 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최상목 대행이 법 위반이 많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마은혁 후보자 재판관 네. 임명 안 한 것도 있고요. 마영주 대법관도 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란 상설 특검을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그럼 특검 후보자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추천 의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특검이 진행이 됐다면 수사권 뭐 예컨대 뭐 누구한테 있느냐 어느 기관에 있느냐 이런 혼란도 다 적시에 해결이 됐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을 갖다가 수사해서 예컨대 기소를 하거나 처벌을 했을 텐데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은 뭘 했냐 하면 경찰, 국정원, 대통령실 네.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을 지금 요소에 임명하는 절차를 재가를 해줬거든요. 저희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지금 그 12.3 계엄 당시 불법 계엄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A4 용지의 지시사항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 예산 끊고 그다음에 비상기구에 대한 예산안 마련하라.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막 다른 사람 뭐 밑에 차관한테 줬다는 건데 그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그걸 안 보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자기는 모른다라고 그런 발뺌을 하는 것이 그런 것 등등을 지금 약간 대행이라서 저희가 참고 있었지만 네. 지금 이렇게까지 그 국정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내란의 완전한 진압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상목 탄핵이라는 포탄 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유가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내란 상설 특검 이거 추천 아예 의뢰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조목조목 지금 뭐 1번, 2번, 3번을 지금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강성규 의원님 옆에서 도리도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말씀을 해보시죠.
민주당이 9대빵 탄핵 재판의 결과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민주당의 탄핵이 결국은 국헌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헌재에서 또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계속 또 최상목 부총리를 또 탄핵한다면 그것은 민주당 목적의 탄핵이고 국민이라든지 국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도외시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결과일 것이다. 네. 결국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역풍이 이번 최상목 총리를 또 탄핵으로 열차로 계속 운행한다면 그 역풍으로 반드시 민주당에게 돌아올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김 의원님 짧게. 이정석 검사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했는데요. 네. 기각하니까 검찰에서 2가지 죄명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대한 것은 공수처로 넘기고요. 이게 뭡니까? 헌재가 수사 기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서 네. 탄핵할 때 증거 자료로 써야 되는데 검찰이 안 주니까 안 받고 그냥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네들 기소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기소를 하고요. 헌재의 지금 이 심리 방법에 대해서 저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 심리 방법에 문제가 있다. 적극적으로 갖고 이게 모든 자료를 갖고 손에 쥐고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 대충 선고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선고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